권리 관계에 대해서는 여러분 어디 가서든지 강의 듣기가 좀 힘드실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땀을 뻘뻘 흘리셔? 따라오느라. 이제 권리라고 그러는 건 여러분들 이게 뭐냐면은 보통 얘기하는 투쟁의 산물이에요. 투쟁의 산물. 그러니까 잠자는 사람에게는 권리가 없습니다.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선천적으로 예를 들어서 인물이 잘생겼거나 그러면 또 권리도 또 탄생하게 됩니다. 이제 그런데 이 권리 관계를 여러분이 잘 이해하시면 이제 부동산의 속성이 이해가 이제 잘 되시는데, 이제 그동안에 이제 접경 지역이라든가 접경 지역 어젯밤에 난 사실 1시에, 새벽 1시에 오늘 뉴스를 들었는데 가만히 보면 서둘러 겁주기야 안 겁주기야. 근데 북한의 누구야 여자 그 뭐같이 생긴 여자가 말을 또 너무, 근데 전 세계에서 아마 정부에서 말을 저렇게 극단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나 처음 본 것 같아요. 그런데 옛날에 어렸을 때 들으면은 일제시대 때, 그러니까 이제 광복이 되면서 이 남쪽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저 물러 터진 거야. 그냥 보냈대요. 그냥 보냈대, 일본 애들을. 근데 저 북쪽에서는 일본 애들을 다리를 찢어 죽이고 뭐 그랬다고 나 그 할머니한테 얘기를 들은 게 이렇게 기억납니다. 이제 보편적으로 이제 미안합니다. 북쪽이 고향이신 분들 산세가 험해서 그러는지 조금 좀 심성이 좀 드세세요. 그래서 요게 열로 나와가지고 말이 드세다가 보니까는 왜 그러냐면 전 세계에서 가만히 보면 상대방에게 비난을 하는데 아주 극렬한 언사를 하는 나라는 아마 북한 하나뿐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가 또 걔가 아니지 나보다 많은 피가 또 끓는 사람이 또 그걸 그냥 본 거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를 아마 2번에 걸쳐서 여러분들한테 확인을 해드렸는데 오늘 지금 얘기하는 권리관계인데 이건 뭐냐면 투쟁의 산물입니다. 간단하게 하면 투쟁의 산물이에요. 그런데 다시 한번 오늘 처음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중간에 쉬어 안 쉬어? 안 쉬어요. 중간에 쉬는 게 내가 농담할 때가 쉬는 시간이야. 그러니까는 2시간 동안을 이제 뭐 좀 적은다라고 그러면 중간에 용모 보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이제 지금 얘기한 권리에서 첫 번째 뭐가 나오냐. 자, 순실이가 누군지 알죠? 순실이. 순실이. 이거 아직도 모르는 사람 있으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야. 순실이의 욕망은 결국은 뭐야? 돈이나 권력이나 뭐 그러겠죠. 근데 이거 모든 것이 내 거다라고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도 순실하고 똑같이 욕망이 있어 없어? 빨리 얘기해봐. 있어. 그거 없다라고 하는 사람은 사람 아니야? 그거 사람 아니야? 걔도 욕망이 있어 없어? 있어요. 욕망 없으면 인간이 아니야. 그러면서 자기는 꼭 공자인 거 모양 해놓고 너는 욕심 부리면 안 된다 그러고 지는 더 부려 덜 부려? 더 부려. 그게 인간이야. 참 아주 모순덩어리인데 바로 뭐냐면은 가장 그 순실의 욕망이라는 건 모든 거를 내 거로 만들다라고 그러는 소유라고 그러는 이러한 권리가 필요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싸움은 동물이라, 식물도 그래 안 그래? 식물도 그러잖아. 서로들 햇볕을 많이 받아야 돼, 덜 받아야 돼? 그러니까 전부 올라가려고 하니까 밑구녕에 있는 풀이나 나무는 죽어 안 죽어? 죽는 거예요. 모든 인간 만사, 삼라만상에 있는 모든 동식물은 바로 나 혼자, 내 거라고 우리는 요것이 소위 말해서 누구든지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요건 이제 가지고 있다라고 그래가지고 하면서 이게 바로 뭐냐면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인간 최고의 존재감이야. 대통령이 많아, 여러분이 내가 많아. 아니 모든 게 하여간 내 거라고 그러는 게 대통령이 많아 내가 많아. 대통령이 많아. 대통령은 몇 개 가지고 있어? 5,000개 갖고 있어. 5천만 개. 나는 몇 개 갖고 있어? 우리 집안 식구뿐이 없어. 그렇잖아. 그게 지도자 아니야. 그래서 이제 지금 얘기한 인간이 결국은 최고의 존재감을 나타낸다는 건 소유가 많으면 많을수록 인간이 뽐내게끔 돼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시간에는 뭐가 많아야 돼?
재산이 뭐야? 내 거가 많아야 된다니까 자꾸 이렇게 또야단 맞으려. 내 거가 많아야 돼. 내 거를 조금 유식한 얘기로 하면 뭐야? 소유라니까. 아니 다시 한번 내 거가 소유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내 거라 그런 건 지상 최고의 권리예요. 이 지상 최고의 권리인데 자 삼남한상 모든 여러분 처녀 총각 시절에는 주인이 있어 없어? 없기는 왜 없어? 부모가 있지. 근데 무주공산이야. 그러니까 서로들 뭐냐? 상대방을 내 거로 만들려고 그래. 결혼하면 주인이 있어 없어? 있어. 건드리면 돼 안 돼? 건드린다니까 이상하다. 자 옆에 가서 뭐라 그랬나? 껄쩍거리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우선은 삼남한상 모든 물건은 반드시 주인이 있어요. 혹시 선생님 집은 누구 거야? 내 거죠. 그렇죠. 선생님 이 공기는 누구 거야? 내 거가 아니고 이때는 우리 거라고 그러는 거예요. 알으셨어요? 다시 한번 우리가 이제 봤을 때 이 소유라고 그러는 게 내 거라는 거와 우리 거라는 걸 이제 구분을 하셔야 돼요. 알으셨어요? 그래서 내 것인가 단독의 권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 거라고 그러는 건 공동의 권리가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 주인이 내 거가 되기 위해서 노력했어 안 했어? 했어요. 싸웠어 안 싸웠어? 싸운 거야. 투쟁의 결과로 내게 많아진 거예요. 그냥 투쟁을 덜 했다라고 그러면 인간의 존재감이 있다 없다? 없는 거야. 그런 사람들이 보통 얘기한 불황하나 이런 사람들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내가 노력에 대한 대가로 얻었으니 이 내 것을 남한테 알려놔야 돼 안 알려놔야 돼? 알려놔야 돼. 안 알려놓으면 어떤 결과가 와? 뺏기는 경우가 나타나는 거야. 다른 놈이 나타나가지고 야 이 새끼야 이건 내 거야 인마 라고 그러면 싸워야 되는데 연세가 들다가 보니까 20대하고 싸우면 저 이겨 지는 거야. 그러면 힘이 있는 사람한테 가져가냐? 그거는 아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 이거는 당신 거, 이거는 누구 거, 이거는 우리 거라 우리는 표시가 필요하게 된 거예요. 알으셨어요? 이렇게 해서 나간다고 그랬는데 이것이 내 것이다라고 알리는데 이것이 공시라고 그러는 거예요. 널리 알려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널리 알려놓으려면은 알려놓는 기관이 필요한데 그 기관이 예를 들어서 동네에서 옛날에 어렸을 때 보면 이거는 얘 거야 그러면은 누가 그린 거야? 혼자 그린 거야. 그런데 예를 들어서 동네 이장이나 면장이 이거는 누구 거다라고 그러면은 그건 공신력이 있게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누구 거다, 여러분 거다라고 그런 걸 주변에다 알릴 필요가 있는데 알리는 기관이 공신력이 있는 기관, 그게 소위 말해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국가라고 그러는 공신력이 있는 기관이 필요한 거예요. 그럼 공신력이 있는 기관이 필요한데 자, 공신력이 있는 기관이 필요한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보통 얘기한 동산과 부동산 이번엔 내가 명확하게 가르쳐 드릴게요. 집에 저 타고 다니는 뭐 있어? 차 있죠? 동산이야 부동산이야? 빨리 얘기해봐. 동산. 강북 사람. 선생님 저 돈 있죠? 저 지갑에 돈 있으시잖아. 나 안 달라고 그럴 테니까 돈 누구 거야? 돈 내 거죠. 네. 왜 선생님 거야? 네? 왜 선생님? 내가 소유를 했으니까. 내가 그러니까는 무식한 얘기예요. 그거는 내가 갖고 있으니까 내 거야. 그럼 지금 얘기한 자동차도 가지고 있고 돈도 갖고 있다 이거야. 또 땅 있으셔 없으셔? 있잖아. 예, 땅 누구 거야? 내 겁니다. 왜 선생님 거야? 공시가를 샀습니다. 아니 산 게 아니고 국가에서 내 거라고 인정을 해줬으니까 내 거다 이런 얘기예요. 사실 한번 처음서부터 여러분이 잘 쉽게 이해를 하시면은 나중에 요것 때문에 경매도 가능한 거고 변호사하고 상담할 때도 내용이 상대방이 쉽게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누구하고 다툼이 있을 때도 정확하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바로 뭐냐면 우선은 제일 먼저 얘기할게요. 지금 얘기한 자동차도 내 거다, 돈도 내 거다, 땅도 내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국가에서 이 돈은 선생님 거다. 이 자동차는 선생님 거다. 이 부동산은 땅과 건물은 선생님 거다라고 그래서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국가에서 알려주는 거 제일 먼저 등기라 우리는 제도로 알려주는 거예요.
어떻게 되냐? 국가에서 장부책을 만든 거야. 장부책 알죠? 치부책. 연세 드신 분은 치부책이라고 그래야 좀 이해가 가죠. 장부책을 만들어 놓고 그 장부책에다가 뭐는 누구 거다라고 그러고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왜냐? 그건 공신력이 있는 국가기관에서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뭐는 누구 거다라고 그러는 것이 표시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얘기한 대로 예를 들어서 삼각형은 자, 그 장영자 거다. 옛날에 나 30대 때 딱 장영자 TV에서 얼굴을 보니까는 뿅 가 안 가? 뿅 가. 야, 그래서 장영자를 내가 잊질 못해요. 근데 사실은 누나도 한참 누나지만은 자, 장영자 거다라고 표시를 해준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하는 땅과 건물에다가는 장영자라고 표시를 해줬는데 돈도 누구 거야? 장영자 거야. 자동차도 누구 거야? 장영자 거예요. 그 다음에 땅과 건물도 장영자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얘기한 우선 돈을 얘기하자 이거예요. 돈도 국가에서 이 돈은 누구 거다? 장영자 거다라고 표시를 해주려면 국가에서 만드는 장부책에다가 이 돈 5만 원짜리, 1,000원짜리는 장영자 거라고 표시를 해줘야 돼, 안 해줘야 돼? 해줘야 돼. 이상하게 생긴 거지만 해줘야 되는 게 원칙인 거야. 해줘야 되는 거야. 그러면 국가에서 자 5만 원짜리를 주셨어. 그래놓고 5만 원짜리에다가 장영자라고 표시를 해놨어. 장영자가 어디를 가냐면은 여기 가면은 면세점이 아니고 저 24시간 편의점 있잖아요. 편의점에 가서 껌 한 통 샀어. 껌 한 통도 요즘 얼마야? 1,000원이야. 그럼 1,000원이면 얼마를 거실러 줘야 돼? 49,900원을 거실러 줘야 되는 거야. 그러면 나머지 국가에서 어떻게 되냐? 5만 원짜리 장영자의 소유권을 누구한테다? 편의점 사장한테다가 옮겨놔주고 그 다음에 얼마? 49,900원이라는 돈을 편의점 사장에 있는 돈을 또 누구냐? 장영자 이름으로 옮겨줘야 되는 거야. 그러다 보면 국가에서는 매일 뭐 하기 바빠? 그러면 뒤처리하기 바쁜 거야. 아니 다시 한번 뒤처리하기 바쁜 거야. 야 그래서 안 되겠다. 이거는 갖고 있는 놈, 가지고라고 그래야지. 가지고 있는 놈 거가 오라. 이름을 안 써줘도 네 거야. 네 거. 그 다음에 이건 뭐냐? 이름을 써놓고 네 거라고 우리는 두 가지가 필요하게 된 거예요. 다시 한번 뭐냐면은 이름을 써놓고 야 이거는 네 거야. 그리고 국가에서 인정을 하는데 또 국가에서 뭐냐면 야 이름 쓰자니 뒤처리하기가 귀찮다 이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고속도로에 가면은 톨게이트 있잖아요. 톨게이트에다 돈을 갖다가 5,000원을 내. 그러면 고속도로에 있는 여직원하고 나하고 자동차를 거기다 세워놓고 또 어디 가야 돼? 등기소로 가야 돼. 등기소로 가서 또 어떻게 해야 돼? 소유권을 변경시켜야 돼. 그렇잖아. 그리고 와야 돼. 그 사이에 차 밀려 안 밀려? 밀려. 야 일상생활에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생활의 편의를 위해서 어떻게 되냐? 갖고 있으면은 네 거가 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름을 써놓으면 네 거가 되는 두 가지 방식이 필요한 거예요. 이 두 가지 방식이 움직이면은 내 거고 안 움직이면 내 거라고 그러는 거는 그렇게 이해를 하면 안 돼. 바로 뭐냐? 가지고 있으면서 내 거라고 표시하는 게 동산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름을 써놓고 내 거라고 표시하는 게 이게 뭐다? 이게 부동산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조금 아까 우리 앞에 계신 사모님 그랬어. 분명히 집에 자동차가 있다라고 그랬어. 자동차. 그렇잖아. 근데 자동차 뭐라고 그랬어? 조금 아까. 자동차를 쓰죠. 아니. 자동차를 뭐라고 그랬어? 동산이라고 그랬잖아. 그러면 누가 임자야? 빨리 얘기해봐. 아니지. 갖고 가는 놈이 임자지. 아니 자동차는 갖고 가는 놈이 임자가 되잖아. 그러면 자동차는 어떻게 되나? 갖고 가는 놈이 임자야. 이름 써져 있어. 이름이 써져 있잖아. 이름이. 그게 여러분 맨날 등기부만 봐서 그런 거야. 자동차 등록 원부야. 아셨어요? 그러니까 차를 사면 어디 가야 돼?
집을 사거나 그러면 등기소를 가야 되잖아. 자동차를 사거나 팔면 어디 가야 돼? 무슨 구청, 자동차 등록사업소를 가지 누가 구청에 오라 그래? 자동차 등록사업소에 가서 명의를 바꾸잖아요. 알으셨어요? 이렇게 하는 것처럼 다시 한번 보는 거야. 뭐냐? 돈을 한번 보자 이거예요. 돈에다가는 이름을 써놔야 돼. 갖고 있는 놈이 임자로 만들어야 돼. 갖고 있는 놈이 임자로 만들어놔야 돼. 그래서 돈은 뭐야? 동산이야. 알으셨어요? 택시는 분명히 뭐야? 부동산이에요. 부동산. 이게 이제 이름을 써놓은 거야. 택시 회사에다가 이름을 써져 있는 거야. 그거 동산으로 만들어 놓으면 큰일 납니다. 누가 임자야? 갖고 다. 여러분 비행기 타고 가죠. 저 그렇지 않아도 내일 모레 이제 잠깐 저기 목포로 해가지고 저 여수로 이렇게 해서 이게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도로가 77번 도로가 있어요. 이게 L자 도로입니다. 서울, 저 파주 문산에서 자유로로 해가지고 서해안에 돌아가는 그 유명한 새만금 방조제 도로까지 무조건 럭키 세븐이 77번 목포로 해서 이것이 이제 거제까지 해서 여기까지 오는 도로가 이 우리나라 서해안 남해안을 도우는 도로가 77번 도로인데 이 77번 도로가 우리나라에서 이제 전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 경관으로 변하게 됩니다. 저 도로가 모두 뭐냐면 4차선으로 변경이 돼요.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공사 중입니다. 공사 중이에요. 그래서 혹시 저기 남쪽에 가시거나 그러면은 진도에서 완도로 해서 그 다음에 고흥으로 해서 여수로 해서 그 다음에 하동으로 해서 그 다음에 그 고성으로 해서 거제까지 이렇게 딱 가는 그 경관 아름다운 도로가 되면은 혹시 여수나 이쪽에 고향이신 분? 내가 물어보면 이제 맨 나중에 드네. 최근에 갔다 오신 적 언제 있어요? 여수에서 고흥에서 여수까지 낭도 있는 데에서 다리 놓는 거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벌써 돈 있는 사람들이 벌써 다 선점했습니다. 아셨어요? 우리 전 세계에서 여러분은 다도해라고 아시죠? 다도해 섬과 섬을 연결하는 도로를 지금 교량을 계속 놓고 있어요. 그래서 고흥에서 바로 뭐냐면은 여수로 직방으로 나가게끔 교량 놓고 있어요. 벌써 거기는 그러니까는 맨날 이렇게 앉아 계시고 남 강의만 들으러 다니니 맨날 듣는 거지. 벌써 그냥 가가지고 대한민국의 5천만 명 중에 난다 긴다는 사람들은 가서 쫙 찍어놨습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일부 좀 보러 이렇게 이제 가는데 좋다 이거예요. 오늘 조금 아까 여기 올 때 아시아나를 예약해놨는데 아시아나는 누구 거야 비행기는? 아시아나 거지 뭐야. 저걸 만약에 부동산이야 동산이야? 부동산이야. 동산으로 만들어 놓으면 어떤 새끼가 임자야? 타고 가는 놈이 임자야. 알으셨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조금 어려운 얘기를 좀 하자 이런 얘기예요. 우선은 이렇게 보자 이러니 여기다가 좀 적어 놓을게요.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동산과 부동산의 구분은 간단한 거예요. 요거를 이제 공인중개사의 학원에 가면은 이렇게 배웁니다. 우리 민법 제99조 제2항의 토지와 정착물은 부동산이다. 2항에 보면 그 외의 것은 동산이다 라고 이렇게 규정을 해냅니다. 그러면 우리 민법을 봐보면은 땅하고 건물만 부동산이에요. 나머지는 동산인 거예요. 자,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안 되겠다 이러는 게. 그래서 바로 뭐냐면은 부동산의 성격을 법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대로 자 자동차 등록업법, 항공기 저당법, 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런 거 있죠. 기업은행에서 혹시 경매가 나오면은 뭐가 나와? 땅하고 뭐가 나와? 기업은행에서 나오면 건물은 건물인데 무슨 건물이야? 공장 아니야. 대부분들이 중소기업에다가 대출해 주니. 그러면 땅하고 건물하고 그게 경매 나오는데 그 안에 또 뭐까지도 나와?
기계까지도 나오잖아. 기계, 돌아가는 기계 보고 기계는 분명히 동산이야, 부동산이야? 동산. 그거 보고 부동산이라고 그러면 김정은이 저 애들이야? 그 이상한 사람들이야? 전혀 아니다 이런 얘기야. 그런데 바로 뭐냐면 기업은행에서, 중소기업은행에서 저당을 설정을 할 때 토지와 건물과 그 안에 뺑뺑 돌아가는 기계를 같이 하나의 목록으로 묶어서 저당을 설정하고 돈을 대출해주면 그 기계도 뭐의 성격을 갖는다? 부동산의 성격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경매에 같이 나오는 거예요. 아셨어요? 이와 같이 법률로 또 부동산의 성격을 부여해줘요. 이걸 이제 뭐 복잡하게 얘기하면은 의제 부동산, 준부동산 그러는데 우리는 여기서 그런 거 다 필요 없으니까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동산은 뭐야? 갖고 다니는 놈이 임자. 부동산은 누가 임자야? 써가지고, 그렇지, 등기라고 그러는데 써가지고, 이름을 써가지고 있는 것이 주인 임자다 이러는 게. 이렇게 해서 쉽게 생각을 하면 돼요. 움직이는 거는 동산, 안 움직이는 거는 부동산, 이런 생각은 하지 말아라. 그래서 민법에서 얘기하는 부동산은 이러한 거를 얘기하지만 이건 머리가 아프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가자. 자, 살아있다는 것을 표시하는 방법. 요게 이제 바로 뭐냐. 그놈은 그 물건이 살아있냐 죽어있냐인데 제일 먼저 봐봐. 사람이 사는 데는 어디야? 집. 살았다 죽었다는 어디 가서 확인해? 집에 가서 이놈 살았어 죽었어 확인해? 호적에 가서 확인하는 거야. 호적. 자, 땅은 어디에서 살아? 지구에서 살아. 지구에. 땅이 살아있다 죽어있다는 호적 뒤져봐? 안 뒤져보는 거야. 뭘 뒤져봐? 지적을 들어본 거야.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인데 이게 지적이라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의 호적은 호적, 땅의 호적은 뭐야? 지적이 되는 거야. 복잡해. 잘 보셔. 그거 들여다보면 맨날 공부 못한다라고 그랬지. 들여다보지 말라고 그래도 안 보이는 글씨를 안경을 써가면서 그냥 이렇게 아유, 이거만 잘 봐. 이거만. 자동차가 사는 데는 어디야? 차고. 그 자동차가 죽었냐 살았냐는 어디야? 자동차 등록 원부예요. 그 다음에 건물에 사는 데는 어디야? 땅 위에 살잖아. 건물이 살아있냐 죽어있냐, 소위 말해서 우리가 유식한 용어로 멸실됐냐 안 됐냐는 어디 가서 따져봐? 건축물 관리대장이에요. 그 다음에 사람이 갖고 있는 조금 아까 지금 강의하는 권리라고 그런 거야. 권리의 원천은 뭐야? 권리는 뭐 때문에 생기는 거야? 돈이 있어야 생기는 거야. 돈. 부모가 그냥 주는 경우도 가끔 있구나. 그것도 부모가 뭐야? 돈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래서 권리의 원천은 뭐니? 돈이다 이러는 거예요. 권리가 살았다 죽었다는 어디야? 등기부야.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봐보자 이거야. 여러분들 등기부를 본다는 건 왜 보는 거야? 아니 우선 제일 먼저 머리가 좋으신가 안 좋은가? 등기부는 왜 보는 거야? 그렇죠. 권리가 있냐 없냐를 보는 거야. 근데 이 건물이 제대로 있나 없나 그걸 등기부 봤어 안 봤어? 봤어. 그건 잘못된 거야 안 잘못된 거야? 잘못된 거야. 건물이 살아있냐 죽었냐는 등기부를 보는 게 아니고 어딜 봐야 돼? 건축물 관리대. 야, 이 땅이 살아있어 죽어있어. 예를 들어서 민통선 안에 휴전선 안에 장단면에 부모님이 살았어. 그 다음에 월남을 했어. 알으셨어요? 또 아니면 월북을 했어. 그래서 배다른 동생이 북한에 살아. 그래서 나중에 통일이 돼서 땅을 찾으려면 제일 먼저 등기권리증 필요하다 필요 없다? 필요 없어. 뭐가 있어야 돼? 지적이 있어야 돼요. 지적의 이름이 있어야 돼. 여러분 지금은 웬만큼 개명이 됐지만 옛날에 일본 이름으로 지적에 있었던 거 본 적 있어요? 예, 많았어요. 가장 중요한 건 권리가 필요한 때 권리를 갖다 등재해서 그런지 땅에서의 지금 얘기하는 것은 우선 그 땅이 있냐 없냐는 지적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보셔야 돼요. 우리가
자, 이 땅이 누구 거냐라고 그러거나 뭐 이래놨을 때는 등기 권리증을 보지만 그 땅 자체를 볼 때는 뭘 봐야 돼? 지적이. 혹시 여러분들 지금 왜 저기 조상 땅 찾기 있잖아요. 조상 찾기에 등기 권리증 있어 없어? 없잖아. 근데 찾아줘 안 찾아줘? 찾아줘. 그 어디에서 찾을 것 같아? 지적에서 찾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권리를 아니 등기 권리증 다 없어. 불타서 없어. 그리고 이사 가다가 버렸잖아. 쓰레기인 줄 알고 그냥. 그러면 그걸 어떻게 했냐? 지적서부터 찾아오는 거예요. 알으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걸 갖다가 한번 해봐야 돼. 그 다음에 여기다가 마지막으로 또 하나 하는 건 지난주, 지지난주 했던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 2번에 가서 설명을 드렸죠.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라는 건 시방 지금 그 땅에 뭐야? 이력서야. 과거 이력이야, 현재 이력이야, 미래 이력이라고 했어. 현재의 이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등기라고 그러는 거는 권리가 사는 거지. 절대 땅하고 건물이 사는 데다 안 사는 데다 아니에요. 아니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등기부상에는 면적이 500평이야. 아셨어요? 건물 면적이야. 건물 면적이 500평이야. 그런데 건축물 관리대장에 갔더니 510평이야. 어느 면적이 맞아? 510평이 맞는 거예요. 자, 토지대장에 갔더니 땅이 100평이야. 이것도 잘 들어, 100평. 그런데 등기권리증에는 200평으로 돼 있어. 이걸 가끔 갖다 가져와가지고 나한테 물어보는데 그 군밤 때려주고 싶어, 안 때려주고 싶어? 때려주고 싶어. 어느 면적이 맞아? 토지대장에 있는 100평이 맞는 거예요. 알으셨어요? 무슨 얘기냐? 토지대장에 있는 100평을 갖다 제시를 하면은 200평을 100평으로 줄여줘. 다시 한번 권리에 대한 얘기하고 이렇게 보셔야 돼요. 땅은 지적이고 건물은 지금 건축물 관리대장. 이것 때문에 이제 또 하나 잠깐 얘기해 드릴게요. 자, 세컨하우스나 전원주택 때문에 저 강원도나 저기 가평이나 그 다음에 양평이나 저쪽에 가가지고 주택을 샀어. 시골 주택. 제일 먼저 스레트 집이죠. 스레트 집을 살 때는 주의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 스레트 집을 허물 때는 그냥 철거가 돼, 안 돼? 안 돼. 그것도 크게 어시네. 방독면을 쓰고, 아세요? 방독면을 쓰고 마스크를 쓰고 완전 무장을 해야 돼. 그리고 철거를 해야 돼. 보통 뭐 면적에 따라서 약간은 차이가 있지만은 시골에 있는 스레트 집 하나 철거하는데 돈이 얼마 들어가게? 빨리! 1,000만 원. 이게 누구한테 바가지 쓰고 여기 왔네. 350은 싸게 한 거고 그냥 400~500선 정도는 들어간다고 생각해야 돼. 아셨어요? 그냥 그거 괜히 저거라면 큰일입니다. 그런데 스레트 집이 아니고, 아니 스레트 집이라도 괜찮아. 땅을 샀더니 집이 그냥 넘어와. 그러면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받아야 돼. 근데 그 스레트 집은 옛날에 무슨 집이었어? 초가집이지 뭐. 초가집. 등기가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해? 어떻게 소유권 이전을 받아와? 그거 뭐 사봤어야지. 이때는 어떻게 되냐면은, 자, 여러분 유의하셔야 돼요. 여러분 집은 등기가 있어 없어? 있어. 등기가 있어. 등기가 있으니까 몰래 국가에다가 내 건물 잘 지켜줬네. 보호 세금을 내잖아. 뭐야? 재산세, 가옥세. 재산세야. 이제 건물분, 토지분, 건물. 토지분은 언제 나와? 건물분은 언제 나와? 봄에 나와. 그거 아시네. 이제 이렇게 이제 진짜 그 공실 클럽의 진짜 회원이시네. 나머지는 뻥꾸러 회원이신 것 같아요. 자, 땅은 언제? 가옥은, 그러니까는 건물분은 봄에 세금이 나오고, 땅은 언제 나와? 가을에 나와요. 그것도 모르고 있었지요, 지금. 근데 요즘은 이제 합산해서 나오긴 하지만은, 자,
그런데 지금 얘기하는 가옥세를 냈다 이거야. 여러분 집은 등기가 있어. 근데 그 산집 있잖아. 아니면 여러분 시골에 있는 본가나 처가댁이나 또 아니면은 여러분 그 여자분들은 뭐라 그러지? 친정집 이런 스레트 집안이야. 옛날 초가 집안이야. 등기 있어 없어? 없어. 이 건물 등기 세금 나와 안 나와? 빨리. 안 나와. 누가 안 나온대? 누가? 이게 뭐 북한에 있는 집이야?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게 어떻게 되냐? 세금을 매길 때는 건축물 관리대장에 근거를 해. 근데 그 건물은 건축물 대장에 있어 없어? 없어요. 아니 그 건물은 없어. 그래서 등기가 안 나는 거야. 자, 건물은 등기가 안 나다가 보니까는 이거는 어떻게 세금을 내냐? 지방에서 그게 지방세라는 거 아시죠? 재산세는 지방세야. 지방세다 보니까 해당 시, 군, 읍면, 동사무소에서 보통 읍면, 동사무소 우리로 얘기하면 면사무소에서 면사무소에 가면은 여러분들 이와 같은 세금을 담당하는 부서가 있어요. 담당 직원이 있어. 여기서 만들어 놓은 대장이 있어요. 이게 지방세법에 의해서 만들어 놓은 대장인데 가옥, 과세, 관리대장이라는 게 있어요. 가옥, 과세, 관리대장이라는 게 있어요. 요거를 어떻게 되냐? 여러분이 소유권 이전을 명기하고 자, 무슨 토지 몇 번지와 지상 건물 아까 얘기한 스레트집 몇 평을 함께 나한테 이전한다라는 계약서가 있죠. 이 계약서에 의해서 내가 토지 등기를 하면은 그 토지 등기된 권리증과 계약서를 가지고 해당 읍면 동사무소에 가서 직원 보고 변경을 해달라 안 해달라? 해달라. 그러면 거기에다가 여러분이 나한테다 매각을 할 때 몇세 몇 번지의 토지 몇 평과 건물 스레트집 몇 평이 나한테 넘어온다라고 우리는 내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가옥과세 관리대장을 홍길동에서 내 앞으로 이전을 해준다 이런 얘기예요. 알으셨어요? 이전을 해줍니다.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가옥과세 관리대장에 등재만 돼 있으면 일단은 세금을 내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들 보편적으로 이 지역이 예를 들어서 수용이 된다거나 그러면은 정상적인 건물로 해서 평가를 받게 돼요. 알으셨어요? 그런데 이거마저도 없다라고 그러면 평가를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적은 김에 지방세법에 의해서 시골에 있는 무허가 주택, 그러니까 미등기 건물이라고 그래. 미등기 건물을 인수했을 때는 가옥 과세 관리대장이라는 걸 요거는 어디에 있냐면은 호적이나 요거는 면사무소가 좀 떼면 되지만 지적이나 건축물 관리대장은 어떻게 돼? 시청이나 군청 민원실에 가야 되죠. 가옥과세 왜냐면은 이게 힘이 드네 오늘은. 여러분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재산세가 면장 명의로 나와 시장 군수 명의로 나와. 면장 이름으로 해서 나옵니다. 발급돼서 나옵니다. 거기에서. 그래서 여러분들 바로 그런 게 관리가 됐을 때는 무조건 그 지역을 가셔라. 그 지역에 가셔서 이 소유권 이전됐을 때 해놔야 되지. 나중에 해놓는다라고 그런다면 고깃끈에다가 여기다 봉투 넣고 가야 돼, 안 넣고 가야 돼? 넣고 가야 돼. 나 그때 팔 때 집은 팔았다, 안 팔았다? 안 팔았다고 우린다니까. 나 그런 걸 너무 많이 봐. 알으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유념하셔라 이런 얘기예요. 자, 우선은 그 다음에 야 큰일 난다. 자, 최고의 권리는 뭐야? 내 거. 내 거를 유식한 말로 뭐라고 그랬어? 소유권이라고 그랬어. 내 거다 이거야. 그러면 내 거가 잘 봐요. 없고 모자라면 뭐 하면 돼? 빌리면 돼. 돈 많으면 그냥 사기는 왜 그냥 사? 그냥 사면 되지. 그냥 사면 되지. 바로 뭐냐면은 없을 때는 사거나 빌리고 모자라면은 사거나 빌리고 그래서 보편적으로
빌린다, 산다라고 그러는 개념을 여기다 같이 놓는 거예요. 내 거가 없을 때는 다행히 돈이 많고 권력이 좋고 뭐해서 내 거를 만들어 놨을 때는 관계가 없지만 모자랄 때는 바로 뭐냐? 빌리거나 또 어떻게 한다? 매수한다 라고 생각하고 여기서 이제 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뭐냐? 국가에서는 여러분의 권리, 여러분을 이 나라가 깡패야 아니야? 깡패입니다. 뭐가 깡패는 왜 깡패가 먹고 사는 건 뭐 때문에 먹고 살아? 보호비 무슨 이 보호비지. 야 새끼야 너 장사하게 해줄게. 야 인마 여기서 룸사롱이 제일 유명하잖아. 아니 제가 저 그거 좀 하나 좀 옛날 얘기 좀 한번 해야지. 이건 마이크 여기가 또 이게 저 녹화가 들어오네. 제가 아까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진로그룹에서 그 유명한 부동산 담당자다. 아니 회장님 직속이에요. 그러다가 보니까는 웬만한 여기 그때는 30대 40대니까 캬바레가 나이트클럽가. 나는 지금도 춤 못 춰. 캬바레는 뭘 캬바레가 나이트클럽 가요. 나이트클럽 가면은 어떻게 됩니까? 웬만해가지고는 진로나 옛날에 오비 두산 있잖아요. 서로들 양주를 집어넣느라고 하여간 이거가 아주 그냥 반드시 들고 있어야 돼 이거를. 근데 이미 소문이 나가지고 압니다. 딱 해서 나타나면은 폼 좀 잡고 나타나면 야 그룹에 이거 담당하는 놈이 왔어. 딱 그러면 사장까지 와서 나는 사실은 그런 백은 없음에도 불구하고 백을 많이 받은 적이 있어. 그런데 지금 얘기한 대로 바로 뭐냐면은 모든 권리나 이런 거는 제3자한테 받든가 내가 가지고 있어 발현을 하는 나오는 두 가지가 있는데 관계가 없이 어떻게 되나 국가에서는 아까 얘기한 술집이나 이런 데에서 이것 때문에 보호비 때문에 얘기했구나. 그런데 가면은 서로들 강남에 왜 술집마다 이거 있어 없어? 있어요. 그 대신 월사금 줘야 돼 안 줘야 돼? 줘야 돼. 그래서 걔네들은 그거 먹고 사는 거야. 국가는 뭐 먹고 살아? 세금. 그러니까 그 대신 국가가 뭐 해줘야 돼? 국민을 보호해줘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냐? 김정은이가 이 새끼가 나쁜 생각을 갖고 있어서 쳐들어오겠다. 그러면 막아줘야 돼 안 막아줘야 돼? 막아줘야 돼. 그건 뭐야? 그건 국방이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외국의 침략이나 이런 데에서 막아줘야 되겠다. 그럼 바로 그거라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깡패로부터 여러분의 재산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보호비를 받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국가에서는 알았어. 네 권리들은 내가 보호해줄게. 그리고 민법상의 권리를 만들었는데 그 권리는 몇 개다? 빨리 지금서부터 몇 개다? 6개는 무슨 6개 써놨으니까 6개지 7개라는 거예요 원래가. 그래야 안 잊어버리니까는 7개. 그래서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 권리, 질권이라는 게 있어요. 아까 이제 우리 방배성에서 오신 그 사장님 얘기하시는데 금융기관에 오래 계셨다라는데 질권은 간단한 거예요. 뭘로 질권이라고 생각하냐면 여러분들 질권은 저기 보험회사에 가입해서 보험금 납부하면 뭐 만들어줘? 보험증서. 그거 가지고 돈이 필요할 때 은행 가면 돈 빌려줘 안 빌려줘? 안 빌려줘? 담보로 빌려봤어야지. 참 담보를 빌려줘요. 바로 은행 증서라고 그러는 건 보험증서라고 하는 건 동산입니다. 동산이야. 동산인데 동산을 잡고 뭐를 빌려줘? 돈을 빌려줘. 그걸 질권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아셨어요? 다시 한번. 그런데 우리는 지금 부동산 강의하는 거야? 동산 강의하는 거야? 그러니까 질권 빼버리면 몇 개야? 6개야. 아셨죠? 다시 한번. 민법상은 몇 개? 7개. 그런데 그놈 자식 머리가 복잡하니까 간단하게 다시 한번. 보험 증서 가지고 돈 빌려주는 질권을 빼버리자. 그러니까 부동산의 권리는 몇 개다? 6개다. 이것만 머리에다 오늘 외우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내 거라고 그러는 거야. 이 지구상에서 가장 큰 권리는 소유권입니다. 소유권을 깰 권리는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걸 가져야 돼. 다시 한번 경매를 여기 여러분들 하시는 분들 계실 거 손 들라고 그래도 안 드시는데 소유권을 깨는 권리는 아무리 법전을 찾아봐도 단 한 줄도 없습니다. 소유권이 절대절명의 최고의 권리야. 다만 소유권을 그대로 온전하게 길러놨으면 갖고 있었으면 괜찮은데 이 소유권을 가지고 흉터를 낸 거야. 상처를 낸 거야. 뭐냐? 남한테 돈 빌려야 돼? 빌리지 말아야 돼? 빌리지 말아야 되는데 살다가 보면 어떻게 해야 돼? 빌리는 권리가 있어. 그러니까 야 이 새끼야 박준호한테 강의 들었지? 무슨 권리가 최고야? 소유권이 최고인데 내가 소유권의 일부를 너한테다 잠깐만 빌려줄게. 그러면 소유권의 흠이 간 거야 안 간 거야? 간 거예요. 알으셨어요? 다시 한번 소유권을 이기는 권리는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다시 한번 우리나라의 권리는 부동산의 권리는 몇 개? 6개. 6개 중에서 소유권을 빼놓으면 상처를 내는 권리는 몇 개가 있다고 보면 돼? 5개. 아니 다시 한번 이거 변호사가 봐도 이렇게 강의 못해요. 여기서는 얘기해도 괜찮은데 우리나라의 최고의 내가 뭐 다 변호사님들 다 대단하셔. 어떤 방송 나가니까 다 대단하신데 내가 진짜로 놀란 변호사가 뭐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법무부인 강산의 김은유 변호사라고 있어요. 우리나라 부동산에 대해서 아주 귀재예요. 근데 내가 예전에 책을 하나 써놨는데 축부동산 대발견이라는 책을 써놨는데 그 책을 바라다 보고 변호사가 15년 전에 저를 찾아왔습니다. 도대체 이 자식이 어떻게 생겼길래 이렇게 됐냐. 그래서 저도 사실은 법대를 다녔는데 당신만큼 공부를 잘했다 못했다? 못했다. 그래서 뭐에 떨어진 거야? 사시에 떨어진 거야. 그래서 당신은 됐지만 나는 못됐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공부를 했기 때문에 내가 책에다 지금 강의하는 내용은 내가 고시를 공부하기 위해서 공부하면서 법의 체계를 요 머릿속에다 이해해 놓은 거를 자세하게 요게 이렇게다 그리고 여러분한테 풀어주는 거예요. 알으셨어요? 풀어주는 건데 요걸 법대로 강의하면 여기 다음 주에 한 번 더 특강을 한다 그러면 한 사람이라도 와 안 와? 안 와. 알으셨어요? 잘 적으셔야 돼. 다시 한번. 우리는 민법상의 부동산의 권리는 몇 개가 있다? 6개가 있어. 6개 중에 최고의 권리는 뭐다? 소유권. 그 다음에 나머지는 몇 개다? 5개야. 5개는 누구를 시비를 걸고 흉터를 내고 해방을 놓는 권리야? 소유권을. 아니 다시 한번 소유권을 하나를 빼놓고 나면 나머지 남은 게 몇 개 권리야? 5개 권리야. 이 5개 권리는 누구를? 소유권을 상처도 내고 흉터도 내고 뭐하고 물어뜯고 그리는 권리다 이거야. 그래도 나머지 권리는 누구를 반드시 이길 수 없다라는 전제를 가져야 돼? 소유권. 신랑이 거적대기라도 집에 있어야 된대 없어야 된대? 빨리 있어야 된대. 있어야 된대. 그래야 여자분들이 힘이 난대. 그런 얘기를 하도 많이 들은 거야. 다시 한번 상처기도 나고 뺏기고 뭐고 핥히고 흉터나고 그래가지고 형식적으로 소유권이 있어도 소유권이다 아니다? 소유권이야. 알겠어요? 그 생각을 하고 이 강의를 들으면 쉽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때는 뭐냐? 내 거라 우리는 소유권이 나와 있는가 하면은 그 다음에 돈을 빌려주는 뭐라 그래? 저당권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동산을 빌려달라 우리는 뭐가 있는 거야?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여기에서 특이한 게 전세권이라 우리는 자체를 잘 이해를 하셔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요 권리를 씌워보면 몇 개야? 요건 몇 개야? 5개. 요건 몇 개야? 1개. 왜 또 6개야? 1개라니까. 합쳐서 7개, 질권까지 합하면 질권까지 하면은 7개가 된다. 라고 생각을 해라. 그래서 다시 한번 나머지 5개 권리는 돈을 빌려주고 지금 무슨 권리를 잡고 소유권을 잡고 돈을 빌려서 주는 권리가 있는 저당권과 그 다음에
어떻게 돼? 부동산을 빌려주는 뭐야? 아니, 빌려주는 네 가지 권리가 있댄다니까. 그러면은 여기서 유념을 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제일 어려운 아주 복잡한 얘기인데, 가장 적은 게 돈하고 관련돼 있는 권리는 우리나라 민법상에서 인정하는 권리 중에 뭐 하나뿐이야? 저당권 하나뿐이에요. 아니, 저당권 하나뿐이야. 알으셨어요? 그러니까는 자, 얘가 부동산을, 자, 여기 이제 홍길동이야. 요거만 이해하면 나머지는 술술 순실이처럼 술술 넘어가. 이건 이제 홍길동일 거야. 홍길동일 거야. 그 홍길동이 권리 보고 돈을 빌려주면은 홍길동의 뭐를 보고 부동산을 보고 소유권을 보고 빌려준 건데, 결국은 소유권이라고 그러는 자체는 돈이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돈에다가 돈을 빌렸어. 그러면 이 집이 10억짜리야. 10억짜리인데 5억을 빌린 거야. 5억을 빌린 거야. 그러니까는 홍길동이는 기둥 10개 중에 몇 개만 홍길동일 거야? 5개예요. 나머지 5개는 소유권 빌려준 놈. 그래서 장영자라고 우리는 장영자 거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요걸 뭐라고 그러냐면 어려운 얘기지만 관념상 지배라고 그래요. 요거는 내 거라고 그러는 건 등기에 관련 있으니까 실질적인 지배 권리가 있는 거예요. 알으셨어요? 진짜 지배 권리가 있는 거야. 그런데 장영자는 홍길동의 집에 10억짜리 집에다가 5억을 빌려줬지만 5억을 빌려준 장영자는 머릿속으로 홍길동 네 집 기둥뿌리 10개 중에 몇 개는 5개는 누구 거다? 내 거다라고 그래요. 이거는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게 아니고 머릿속으로 지배한다 그래서 관념상 지배권이라고 그러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뭐냐면 유명한 용어야. 관념상 지배권이야. 이 관념상 지배권인데 홍길동이가 돈을 안 갚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소유권을 어떻게 가져? 소유권을 안 주는데 그 어떻게 빠지? 소유권 줄 놈이 어디 있어? 그러면은 소유권 보고 홍길동이 보고 기둥 내가 머릿속으로 지배하고 있는 기둥 몇 개? 5개를 어떻게 해야 돼? 국가 보고 이거 팔아서 내 돈으로 환가를 해주세요. 그러고서 이걸 채권 만족이라고 그러는 어려운 법률 용어인데, 다시 한번 여러분이 남의 집에다가 저당을 하고 돈을 받는 거는, 돈을 빌려주는 거는 받는 게 아니죠. 저당을 설정하고 돈을 빌려주는 건 그 집의 일부는 누구 거다? 내 거다 라고 우리는 생각을 갖고 있어야 돼. 내 거기 때문에 돈을 안 갚으면은 강제적으로 주먹으로 때려? 못 때려? 못 때려. 그 돈보다 저 빌린보다 더 받아 저거에.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나를 야 이 새끼야, 내가 이 새끼야, 너 이 새끼야 잘 먹고 잘 살라고 돈 놔줬잖아 이 새끼야. 그게 누구야? 국가지. 누구야? 무슨 국가 보고 야 이 새끼야, 내가 홍길동이한테 돈 빌려줬는데 돈을 안 갚아 이 새끼야. 그러니까 나 돈 좀 받아줘. 그럼 받아줘야 돼 안 받아줘야 돼? 받아줘야 돼. 아까 얘기했잖아. 국가는 뭐라고 그랬어? 깡패라고 그랬잖아. 깡패. 보험이 받았어 안 받았어? 받았어. 그 다음에 너 여기다 돈 빌려줬네. 그리고 세금도 받았어 안 받았어? 받아먹었잖아. 저당권 설정할 때, 저당권 등기할 때 다 받았으니까 야 인마 이거를 내 권리를 돈으로 바꿔줘. 요게 환가권이라고 그러는 거야. 이제 한문을 쓸게요. 한문도 잘 쓰죠. 참 봐봐요. 환가권, 가격으로 내 권리를 돈으로 바꿔줘. 우리는 환가권을 행사하는 거예요. 요게 무슨 신청이야? 빨리! 경매 신청인 거예요. 그러면 다 봐봐. 다시 한번. 우리나라는 몇 개 권리가 있어? 민법상 7개. 근데 질권은 빼버리면 몇 개? 6개. 6개 권리 중에서 내 거인 소유권을 빼놓고 나면 경매 신청할 수 있는 권리는 몇 개? 하나뿐이야. 빨리! 무슨 5개야? 여기 또 이게 또 저기 나가니까는
무슨 세계 한 개뿐이 없지, 이런 얘기. 한 개뿐이 없어. 무슨 얘기냐? 아니, 이제 나중에 설명을 해드릴게요. 지상권, 경매 신청권 있다, 없다? 없어. 뭐 빌린 거야? 돈 빌린 거야? 부동산 빌린 거야? 왜 땅이야? 부동산을 빌린 거야. 지역권, 뭐 빌린 거야? 부동산 빌린 거야. 전세권, 뭐 빌린 거야? 부동산 빌린 거야. 임차권도 부동산 빌린 거예요. 여기는 경매 신청권이 없어. 없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요게 바로 뭐냐면은 임의경매라고 그리는 거예요. 그런데 돈을 저당을 받지 않고 친구지간에 저당 설정에 차용증 하나. 아니, 친구지간엔 차용증 써. 저당권 설정에 차용증 쓰지. 왜 대답을 안 해? 그냥 돈돌이 없어서 빌려줄 돈이 없나? 그냥 돈을 빌려줄 때는 친구지간에, 친한 친구지간이면 야, 인마 무슨 뭐 저당이나 차용증이나 하나 써라. 그 차용증 하나 가지고 한 거야. 근데 이 자식이 돈을 빌려가자마자 BJR이 뭐야? 배째라. 그리고 무슨 힘줄? 고래 힘줄이야. 이때 없대. 없대. 양식가 그리고 봐. 배째라. BJR 써가지고 다닌다 이런 얘기. 그러면 저걸 때려잡아? 못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 국가 보고 야, 내가 그동안에 뭐 냈어? 세금 냈잖아. 그러니까 나의 소원을 하나 들어줘. 저 홍길동이 저놈 좀 때려잡아서 내 돈 좀 받아줘. 그러면 국가에서 그 차용증을 인정해, 안 해? 인정해. 누가 어떻게 차용증 인정해? 그러면은 여기 그냥 차용증 갖다가 막 갖다 국가에 보고 저거를 돈 받아달라고 그래? 안 오는 거야. 이 차용증이 짜배기야, 진짜야? 가짜네. 요거를 판결해 주는 게 누구야? 법원이지 뭐야. 차용증서에다가 대한민국 국가도장을 찍는 게 그게 뭔지 알아요? 공정. 무슨 공증이야. 채무명이라고 들어봤어요? 아유, 참. 판결문인 거야, 간단하게 하면은. 홍길동이는 금 1억을 박준호에게 지급하라. 그러면 밑에 도장이 찍혀져 있잖아. 대한민국 도장이. 그게 이제 채무명의가 확보가 된 거야. 그러니까 야, 이 새끼야, 나는 너한테 저당을 설정을 안 했지만 너한테 준 차용증을 국가에서 인정을 해줬어, 안 해줬어? 해줬어. 내가 소송이란 절차를 거쳐서 개인 간에 오고 간 문서 아니에요. 아니, 그렇잖아. 홍길동이 오고 개인 간에 오고 간 문서인데 이 문서를 국가에서 확인을 해줬지 않냐? 그 확인해준 이 문서를 가지고 집행을 하는 거야. 그리고 그런데 야, 새끼야, 국가에서 너 1억 지급하래. 근데 돈 내, 안 내? 안 내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그 집에다 강제로 매각을 시키는 거야. 그게 무슨 경매야? 강제 경매야. 그래서 간단한 거야. 임의 경매는 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야. 알으셨어요? 저당권을 실행하는 경매고 강제 경매는 간단하게 무슨 증서? 차용증을 실행하는 경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임의 경매? 아, 이 새끼 저당 잡혔구나. 강제 경매 그러면 뭐야? 요 새끼 티셔츠에 뭐 쓰고 다닌다? BJR. 이 새끼 배째라. 아니, 반드시 그거는 아니야. 그렇게 인정을 하라 이거예요. 그 대신 경매 절차는 똑같이 가는데 아까 얘기한 두 가지로 가는 거예요. 다만 여기에서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은 부동산을 빌린 권리지 돈을 빌린 권리는 아니다 이런 거예요. 다시 한번 돈을 빌린 권리는 무슨 권리 하나뿐이야? 저당권 하나뿐이에요. 그래서 이 중에서 기둥뿌리가 야, 그 집이 내 거야 인마, 반은 내 거야 그리는 권리는 무슨 권리 하나뿐이야? 저당권 하나뿐이에요. 저당권은 실질적으로 소유권이라고 보시면 돼. 아니, 이거는 이렇게 강요하면 안 돼요. 안 돼. 그렇지만 뭐냐? 소유권은 내가 내 거 팔어, 못 팔어? 팔아. 저당권도 지 권리를 돈으로 바꿔, 못 바꿔? 바꿔. 근데 자, 전세권만 빼놓고 지상권 돈으로 바꿔준다, 안 바꿔준다? 안 바꿔줘. 돈으로 안 바꿔줘. 지역권 안 바꿔줘. 전세권도 안 바꿔줘. 임차권도 안 바꿔줘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전세권은 내가 별개로 얘기를 할게요. 전세권은 전 세계에서 어느 나라만 있어? 우리나라 대한민국만 있어요. 아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세권은 특이한 거야. 전세권은 임차권 플러스 저당권인 거예요. 알으셨어요? 아니 간단한 거야. 집을 빌리는 대신에 아니 이번에 애를 이제 여위게 되는데 돈이 좀 많이 들어가잖아. 몇 억은 들어가야 되잖아. 집도 사주고. 현금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재산을 물려줘야 돼. 그런데 어떻게 되냐? 할 수 없이. 아니 은행에서 담보 대출이 안 나온다니까. 그러니까는 내가 골방으로 쫓겨나 안 쫓겨나? 아 옛날에 그러잖아. 아 주인이 어디로 가? 옥탑방으로 가고 밑에 집을 통째로 빌려줘 안 빌려줘? 빌려줘. 뭘로 빌려? 전세로 하잖아. 그 전세돈을 빼가지고 시집장가 보내고 그랬었잖아요. 그랬을 때 이때 전세권을 생각해봐. 돈 빌린 거야 안 빌린 거야? 빌렸잖아. 집 빌려줬어 안 빌려줬어? 빌려줬어. 그래서 전세권은 저당권 플러스 임차권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원래가 전세권도 경매 신청권이 있어. 전세권도. 그래서 얘가 여기로도 갈 수 있어요. 뭐냐? 다시 한번 경매 신청권을 갖고 있는 권리는 무슨 권리 하나뿐이다? 저당권 하나뿐이라니까. 근데 전세권도 6개월 이후에 남아있을 경우에는 전후로 계산을 해서 이때는 경매 신청권이 있는데 여기로 오는 경우가 있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고스톱 칠 때 보면은 피박 씌우려면은 피로 갔다가 멍박을 씌우려면은 멍으로 가는 놈이 한 놈 있어. 누구야? 아니 뭐 고스톱도 안 쳐요? 아니 고스톱 치잖아요. 아니 구열구 얘가 뭐야? 구열구하고 똑같은 거야. 원래는 어디에 있는 거야? 부동산을 빌려주는데 있다가 멍박을 씌우려면 어디로 가? 돈 빌려주는 이쪽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아셨어요? 이렇게 해서 권리를 이해를 하세요. 그래서 강남구 논현동에 위치한 대지면적 약 75평, 연면적 약 200평의 수익형 부동산 개발 사례입니다. 인지도 있는 브랜드와 연계하여 임차인이 선호하는 최상의 공간을 만들어갑니다. 소호 사무실을 계획하여 수익률을 극대화하였습니다. 1층 필로티를 활용한 편리한 주차, 풀옵션 주거 공간과 독립된 옥상 정원, 전용 면적 5평에서 7평대까지 고급 임대주택의 수익 극대화가 되도록 가구와 자재를 선별하였습니다. 풀옵션으로 전자제품, 가구류와 집기류가 모두 포함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매각 시 자산가치가 높을 건축물로 디자인하였습니다. 보유 부동산과 투자 부동산의 탁월한 시장 분석과 주거 공간의 경험으로 최고의 품질과 최상의 수익을 함께 창출해 나가겠습니다. 책임, 위탁, 전소, 일반 관리 등 건물주 취향에 따라 선택 가능합니다. 수금 책임제로 월세 미납 시 대납해 드립니다. 공실 클럽 및 제휴사의 광고를 통한 타사 대비 공실률 최소화로 인해 수익률 증가가 가능합니다.